있구나. 아우 따뜻해. 누가 주셨어요? 커피는? 이분이? 아 그래요. 좀 이따 교재 펴봐요. 기본서. 반사의 불공정은 기본서로 살짝 할게요. 기본서 반사회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가 44페이지네요. 반사회 불공정 이 두 개는 기본서로 할게요. 44페이지 법조문 하나 나오죠. 봅니다. 제목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계약은 효과 무효예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말이 나오죠. 느낌이 어때요? 사회질서 우리 국민들 지켜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계약이 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효력 인정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반사의 법률행위는 효과 무효예요. 여기 있죠. 반사의 법률행위 무효예요. 불공정 법률행위 또 반사회에 해당되는 계약이에요. 똑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앞으로 그냥 반사회 그러세요. 반사회 계약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자 이제 흑판 한번 봐봐요. 반사회는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우리 대법원이 어떤 계약이 반사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어떤 계약이 뭔가 문제는 있어요. 나쁜 계약이야. 하지만 반사회로까지는 보지 않겠다라고 본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어떤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에 해당되느냐? 아니요. 비록 나쁜 계약이지만 반사회로까지는 보지 않을게. 이 대법원 판례 결론이 시험 나와요. 반사회냐 아니냐. 그 다음 반사회 효과. 당연히 무효죠. 아무런 효력 인정하지 않아요. 힘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계약 하나마나 힘 주잖아요. 무효란 얘기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가 여기에서 나와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했어요. 갑이 을에게 팔고 병에게 또 팔았어요. 이게 부동산을 두 번 팔았다 이중으로. 계약이 두 개가 있는 거 이중. 중복 계약이죠. 매매. 이중 매매. 이게 반사회 동네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 목차만 기억하시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어느 법률행위는 반사회로 보고 어느 법률행위는 비록 문제는 있지만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이 두 개를 구별하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반사의 한 문제는 여기서 거의 나온다 보시면 되고 이중매매는 약 3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여기가 반사회를 본 대법원 판례 한번 볼게요. 반사회 법률행위 다 필요 없고요. 자, 반사회로 본 대법원 판례 오늘 3개만 할게요. 어디를 보시느냐? 첩계약 어디 있나?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한 장을 넘겨서 46페이지 인륜에 반하죠? 자, 그런 제목은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1번에 양가로 2번 1번 첩계약 거기 밑줄 첩계약 이거 반사회 대표적으로 반사회로 본 대법원 판례예요. 자,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은 첩이 없죠. 요즘은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첩이 있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두 분인 분들 많아요. 작은 할머니 그러잖아요. 요즘은 불륜계약이에요. 불륜 바람피입니다. 이게 첩이죠. 옛날은 첩, 요즘은 바람,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배우자 있는 사람이 여자랑 바람피면 불륜이 되고 위법입니다. 위법. 자, 바람만 피면 괜찮은데 꼭 재산을 줘요. 증여계약. 불륜을 통한 아파트 5억짜리 한 채 줍니다. 여친한테. 사랑하는 여친한테. 부인은 여기 있는데. 자, 이 증여계약. 법률행위죠. 불륜녀에게 증여한 거. 이게
반사회 법률행위냐 아니냐 느낌이 어때요? 당연히 나쁜 놈이죠. 바람 피면 안 되잖아요. 바람 펴도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첩계약, 우리 시험은 첩계약이 나와요. 첩계약 반사회로 받겠죠 대부분. 끝. 나중에 아파트 줬을 때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건 이제 1월 달에 할 거고, 지금은 첩계약 반사회로 받습니다. 두 번째, 갑이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려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1억을 빌린 계약. 문제는 왜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렸느냐? 도박하려고, 노름하려고, 도박하려고 1억을 대여받은 거죠. 금전 대여 계약. 금전 대여 계약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도박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이 계약이. 도박, 형법상 도박죄예요. 형법상 범죄가 돼요. 도박하기 위해서 빌린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거 대부분이 반사회로 봤을까요? 반사회로 안 봤을까요? 반사회로 봤겠죠. 그래서 굳이 외우지 말고 도박 나쁜 놈, 바람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면 반사회로 봤어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나쁜 놈, 도박해서는 안 되지, 바람피면 안 되지, 그러면 대부분은 반사회로 봤어. 하나 더, 이건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첩계약 거기 별 하나 하시고, 첩계약 반사회 거기는 무효다 그런 거 별 필요 없어요. 첩계약은 반사회로 봤다. 지금 보는 것은 반사회로 본 거예요. 그 다음 양거로 3번에 도박 있죠? 도박 관련된 계약 반사회로 봤어요. 무효다 이거보다도 지금 반사회다. 반사회면 무효니까 뒤로 연결시키는 거고 반사회 해당된다고 봤어. 자, 도박 별 2개예요. 도박은 별 2개. 그 다음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어디를 보냐면 45페이지에 5번 봅니다. 형사사건에서 한 변호사가 한 송공보수약정. 자, 형사 밑줄 하시고 송공보수약정 밑줄. 그 다음 주어가 없어. 변호사 쓰세요. 주체는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한 송공보수약정 계약이에요. 이거 반사회입니다. 반사회. 언제 나왔느냐? 2015년도 거기 있죠. 대판 전원합의체 2015년도 선고. 불과 5년 전이죠. 이때 형사사건에서 하는 송공보수약정은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반사회 약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대법원 판례예요. 왜 그러냐면 설명드리세요. 이제 볼 거 없잖아. 줄은 한 줄밖에 없죠. 변호사가 한 형사사건에서의 송공보수약정.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약정이 뭐냐면은 변호사는 소송사건 수임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착수금을 받아요. 변호사에 따라 다 달라요. 300, 500, 1000, 5000 변호사에 따라 다 다르는데 일단 착수금은 보통 전에 제가 할 때만 해도 한 500쯤 받아요. 착수금. 회사가 좀 크다 그러면 1000도 받아, 2000도 받고.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착수금이 2000이었어요. 일단 착수금이에요. 저는 회사 상대했거든. 저 정관이었어요. 정관. 제가 근무한 로펌이 우리나라 10대 로펌이었어요. 변호사가 150명이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강의만 해. 지금은 강의만 때려쳤어. 자, 어쨌든 착수금을 받고 형사사건은 송공보수약정. 민사도 있어요. 송공보수. 이게 뭐냐? 형사사건은 구속, 징역, 실형 이런 게 되잖아요. 재벌 회장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구속되기 싫죠? 그러면 우리나라 1위 로펌이 김앤장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야. 김앤장. 김앤장이 의뢰합니다. 나 구속만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1억 드릴게요. 자, 구속됐어. 나 실형만 면하게 해주세요. 즉 집행유예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5억 드릴게요. 이런 게 송공보수약정이에요. 착수금과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바 구속 안 되면, 실형 안 살면 따로 돈을 줘요.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 그 대가로 주는 게 송공보수약정. 이거 이제까지 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50년대 2000년 15년까지 모든 변호사께 그냥 당연한 거였어. 당연한 거.
근데 이걸 반사의 법률행위로 때려버렸어. 2015년도에. 그때 제가 변호사 막 로펌 왔을 때요. 어우, 난리 났어요. 변호사업계. 아니, 그동안 100년 동안 해오던 걸 왜 못하게 하지? 이건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반사를 때려버렸으면. 성공부사약정 못해요. 반사이니까. 하나마나 못 받으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부사약정은 형사사건이 정관이 많이 작동돼요. 그래서 검사장 출신, 판사, 고위 법관 출신 다 알아요. 우리는 서로서로. 그러면 야, 구속 좀 안 되게 해줘. 전화하고 술 사주고 서로서로 친하니까 서로 알아요. 안 놈이 변호인이면 정관이 있죠. 선배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봐주는 게 있어요. 진짜 정관이에요. 형사사건은 특히 작동이 잘 돼요. 검찰 엄청나게 재량 많고요. 판사 형량 때리는 것도 엊그저께 보셨어요? 40년 때려버린 거? 그 영상 조주빈이 40년 때린 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같은 사건 얼마 전에 1년 때렸어. 집행유예. 아니 똑같은 성착취 영상을 한 똑같은 죄질이에요. 저놈은 1년 받고 집행유예 받고 이놈은 40년 받고 40년 받으려면 한 10사람 죽여야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판사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수가 안되냐. 즉 그 정도로 재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실형 살고 누구는 집행유예 때리고 완전히 판사 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판사를 만났느냐에 따라 형량이 막 달라져요. 그 정도로 재량이 많아요. 검찰도 기소를 할지 말지, 벌금으로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지, 아니면 재판을 청구할지, 구속영장을 칠지 말지. 검찰 재량도 너무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불기소. 기소를 안 해요. 혐의 없다 해가지고. 똑같은 사건인데 기소하고. 검찰도 형사 영역이에요. 형사 영역이니까 검찰 너무 재량이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해요. 아예 기소조차 안 하면 이놈이 죄를 지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때려버리면 똑같은 증거에도 이렇게 써요. 증거가 5개 있다고 해봐요. 이 사람이 만약 사기죄다. 증거가 사기죄를 뒷받침할 게 한 5개 있어요. 근데 또 사기죄를 보기 어려운 증거가 한 2개 있다고 해봐. 그러면 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증거가 5대2니까. 자, 이놈을 기소하고 싶으면 그 5개를 들이밀어. 이래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기소. 자, 그런데 이놈을 정관이 작동했어. 선배가 변호인이야. 그러면 2개. 이래서 사기죄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무혐의. 즉 2개를 이유로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형사사건은. 그래서 검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재량 영역이 넓어요. 실형을 때릴지 집행유예 때릴지도 한 글자 차이에요. 이놈을 실형 알죠? 감옥에 가두는 거. 집행유예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유죄지만 집행유예를 때리고 싶으면 판결문 이렇게 쓰면 돼. 판사가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들어가요. 반성하고 있어야 돼. 집행유예 때리려면. 그 다음 피해자한테 보상해 줘야 돼. 합의 봐야 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손해가 보상된 점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행유예 받으려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얌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피해자한테 합의를, 그래서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집행유예 받으려고 합의를 필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까지 했어. 같은 사건인데도 그냥 정관이 작동 안 하면 실형. 너는 3년 살아 임마. 똑같은 건데 실형을 줄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재벌 회장들은 항상 집행유예였잖아요. 몇백억을 횡령하고 배임해도 무조건 집행유예였어. 이제까지. 그러다가 이지영이 구속 실형 살아버렸지. 이거 어마어마한 판결이에요. 3년 전에 이지영 삼성 부회장이 실형 1년 내에 구속돼서 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것도 삼성인데.
근데 결국은 나왔잖아. 결국은 나왔어. 결국은 나왔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는 획기적인 거죠. 이재용 지금 뭐 카메라 촬영하니까 나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획기적인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목표, 지금 또 재판 진행 중이거든요. 나는 절대 감옥에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변호사들을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절대 감옥 안 가요. 이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이제 곧 나올 건데 집행유예 다시 나와요. 집행유예 절대 실행 안 때려. 왜?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물론 삼성을 좋아하고 하지만 그 삼성하고 이재용은 별개예요. 이재용이 삼성은 아니에요. 삼성은 삼성이죠. 별개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체시키잖아요. 재벌 총수하고 그 기업하고 일체를 시켜버려요. 자, 어찌됐든 형사사건이 이와 같이 법원도 그러고 검찰도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재량이 많아요. 진짜 재량이 많아. 그 형량도 우리나라는 되게 낮아요. 너무 판결이 유해요. 사기쳐가지고 수백 사람이 길거리에 나온 자도 몇 년 안 살아요. 몇 년 후 나와요. 진짜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어린애 강간하고 그래도 조두순이 12년 받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린애를 그렇게 해놓고 12년 내일 모레 나오잖아요. 이제. 외국 같으면 100년 살아 종신형. 우리나라는 형이 너무 관대. 왜? 판사들이 너무 관대해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형량이 대체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 걔 조주빈을 40년 때려버린 판사는 대단한 판사란 얘기예요. 이제까지 유례가 없어. 40년 때리려면 사람 한 10사람 죽여야 40년 때리는데, 그래서 그 판사가 대단한 판사예요. 40년 때려버린 것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형사사건에서는 정관이 작동을 많이 해요. 워낙 재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보자 한 게 이 판결이에요. 형사사건에서 송공무수약종 이거 부당한 로비가 작동되고 하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버리자 해서 나온 대법원 판례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한 송공무수약종은 반사회로 본 거예요. 아셨죠? 여기 별 2개 하세요. 형사사건, 송공무수약종. 그 오른쪽 있죠. 다만 민사사건에서는 반사회 아니에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 그래 형사의 동그라미 빵 하세요. 형사사건에서 송공무수약종만 반사회로 봤지 민사사건 송공무수약종은 괜찮아요. 이유는 민사사건은 법리대로 가요. 그래서 판사 일단 검찰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민사는 법원에서 법리대로 판결하지 정관이 아무리 들어왔다고 해도 민사는 장난을 못 쳐요. 판사들이. 그래서 법리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사에서는 반사회 아니고 형사사건만. 오케이. 형사사건 별 3개 하죠. 별 3개. 자, 이 정도로 합니다. 오늘은 반사에 해당된 이 3개만 보고요. 이제 1월 달에 이제 많이 볼 거예요. 자, 불공정. 넘어가요. 불공정. 맛만 봤어요. 반사에. 1월 달, 3월 달에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이중매매도 넘어가요. 불공정 법률이 50페이지 갑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찾았죠? 50페이지. 자, 첫 번째 조문 한번 볼게요. 조문 제목이 불공정한,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어 있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 효과 무효예요. 모든 법조문은 앞에 요건에 해당되고 마지막 결론 서술어가 효과예요.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공정을 잃었죠. 현저하게.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말해요. 효과 무효입니다. 자,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가 불공정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법률행위 요건 봐야 되고 효과 봐야 되고 적용 범위 목차는 이 3개로 나와요. 자, 요건이 중요해요.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느냐 사례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갑이 시골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정년 퇴직하고 시골에서 유유자적 전원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저 1억만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SOS를 정합니다. 아버지 1억만 빨리 해주세요. 왜? 제가 1억 빚이 생겼어요. 도박 빚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빌렸니? 성은 저씨고요. 이름은 폭이에요. 저 폭씨한테 1억을 빌렸는데 지금 이 폭씨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돈 안 갚는다고. 아버지 급해요. 빨리 1억 좀 빨리 어떻게 좀 해줘요. 자, 야 아버지가 현금이 1억이 어디 있니? 아버지 땅 있잖아요. 땅 좀 빨리 팔아요. 약 10억짜리 땅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합니다. 금매로 내놓습니다. 부동산에 사장님, 중개사님, 빨리 땅 좀 금매로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1억이 급하대요. 금매로 내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5억까지 때려요. 5억에 내놨어요. 안 팔려요. 3억까지 때려요. 안 팔려요. 한 달이나 지났어. 아들은 매일 전화해. 아버지 저 요즘 집도 못 들어가요. 집도 무서워서. 그럴 때 을이 찾아와요. 소식 들었습니다. 1억이 급하다면서요. 1억이 제가 이 땅을 1억에 사드릴게요. 자, 갑은 최소 3억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1억은 싫어. 너무 이거 아무리 아들이 이렇다 해도 10억짜리 땅을 1억에 하기는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팝니다. 1억에 팔아요. 자, 급부 갑이 준 거. 급부는 10억짜리 땅. 근데 갑이 받은 반대 급부라고 해요. 갑이 받은 것은 1억이죠.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이게 불공정 법률의 요건 첫 번째 객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으로 급부와 적죠. 급부 자기가 준 거 10억짜리입니다. 자기가 받은 거 반대 급부라고 해요. 급부와 반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불균형 있죠? 10억짜리를 1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게 객관적 요건.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이 필요해요. 이 갑에게는 공박, 법 전문에서 방금 나온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 이 요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박 여기다 쓸 걸 그랬네. 경설 또는 무경험 경험이 없죠. 이 중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것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주관적 요건을 갖춰요. 공박이란 게 뭐냐? 급박한 공궁이에요. 급박해요. 뭐가? 공궁이에요. 공할 공자. 뭐가 급하죠? 얘는 뭐가 급해요? 갑은 뭐가 급해? 돈이 급하지. 지금 1억이. 그래서 공박은 거의 다 돈이 급해요. 경제적 공박이에요. 돈이 급해요. 지금 빨리 현금 1억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마음이 급합니다. 1억이 급해요. 두 번째, 꼭 돈만 급하는 게 공박이 아니에요. 공궁할 공자 보통은 돈 쪽이에요. 하지만 조폭한테 쫓기니까 아버지도 얘가 혹시 다칠까봐 심리적으로 또 쫓기죠. 그래서 이 공박은 꼭 돈과 관련된 경제적 공박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지. 공박은 이걸 일단 외워요. 공박은 급박한 공궁인데 뭐가 급하냐? 돈이 급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모두 포함한 게 공박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법에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객관적 요건, 주관적으로도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또는이니까 얘도 또는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고 이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불공정 매매,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고 효과는 이 매매에 대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만약에 을이 찾아오지 않고 갑이 처음부터
아빠 당장 내일 해줘. 내일. 하루 만에 해줘. 이런 급박한 전화를 받아서 갑이 스스로 처음부터 1억에 내놔버렸어요. 10억짜리를. 그래서 중개사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걸 금매, 초금매 1억 보고 의리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느냐? 안 돼요. 왜? 얘 스스로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아버렸으니까 스스로.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인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10억짜리 땅을 1억에 갖췄어. 당사자 급해. 1억이 급해. 이것 갖추면 이것도 포함돼 버려. 10억짜리를 1억에 팔았죠. 요건 갖췄죠. 지금 금매예요. 초금매. 스스로 1억에 판 금매일 경우에도 법이 정한 요건 10억짜리를 1억에 팔았어. 갖췄어. 급했지? 갖췄어. 그러면 금매도 초금매도 불공정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대법원이 법에 없는 요건을 하나 추가시켜요. 반드시 이놈한테 이와 같은 갑이 급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불공정이 돼요. 이게 맞아요. 그죠?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모든 금매가 다 여기에 해당돼 버려. 급하니까 내놨고 스스로 10억짜리를 1억에 내놓으면 객관적 요건도 갖추고,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이 두 가지 요건만을 요구하면 갑이 스스로 낸 금매까지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대법원이 추가로 이놈한테 반드시 이와 같은 급한 공박한 사정을, 얘가 1억이 급하군, 내가 1억에 꼬셔서 1억에 사야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을 때 비로소 불공정이 돼요. 그래서 법에 없는 요건을 대법원이 추가시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법을 잘못 만드니까 누가 고생해요? 법원이 고생하는 거야. 법원이. 금매까지 불공정이 되니까 그럼 대법원이 나서야 돼요. 대법원이 나서서 법에서 정한 요건 이러면 안 됩니다. 금매까지 불공되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이 요건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놈을 폭리자라고 하고요. 폭리를 취했죠? 10억짜리를 1억에 먹었으니까 폭리자. 자, 여기서 하나가 발생해. 불륜, 바람핀, 반사회죠. 반사회. 자, 불공정은 어디 있어? 불공정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반사회 법률행위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계약, 반사회에 해당되어 단지 우리 법 조문이 별도로 규정을 해놨을 뿐이에요. 외워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본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정이 별도로 중요하니까 조문으로까지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불공정이 반사회입니다. 반사회는 갑을 서로 바람피웠어요. 갑 나쁜 놈, 을은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나쁜 년이요? 말하시니까 제가 했잖아. 이분도 나빠요. 유부남인지 알면서 같이 바람피웠으니까 나쁜 놈. 즉 반사회는 이 사람도 나쁜 사람, 상대방도 나쁜 사람. 자, 도박하려고 갑이 빌렸어. 도박한 줄 알면서 빌려줬어.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그러면 반사회라는 건 통상 둘 다 나쁜 놈들인데, 갑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라겠죠? 반사회요? 반사회 법률행위요. 갑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갑 나쁜 놈이 아니요. 자, 을이 찾아와서 야, 이렇게 팔아. 당신 급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팔아요. 폭리자. 자, 이놈은 확실히 나쁜 놈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죠. 아들을 위한 착한 아빠예요. 따라서 갑은 피해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속하는데 둘 다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놈은 폭리를 취한 이놈만 나쁜 놈이고 불공정 법률행위를 당했다고 봐야 돼. 불공정 매매를 당한 피해자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갑은
피해자라고 읽으면 돼요. 아버지는 불공정 법률행위를 당한 사람. 이놈 을만이 폭리자로서 나쁜 놈. 그러니까 용어 갑은 피해자다. 피해자다. 이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효과에서 반사회랑 효과가 달라져 버려. 완전히 그걸 이해를 해요. 일단 이 용어 아버지는 불공정 당한 피해자지. 이렇게 한 놈만 나쁜 놈이다. 자, 이게 불공정에 관한 기본 요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우리 법정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주관적 요건 갖춰야 돼. 객관적으로도 10억짜리 땅을 1억밖에 못 받았죠. 현저한 불균형. 자, 이것만으로 안 돼요. 반드시 상대방이 이와 같은 급한 사정이 주관적, 공박, 경솔, 무경험, 급하군 이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법률행위가 돼서 효과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이런 거. 물론 안 보고 외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나오면 OX 고를 정도로만 익숙해지면 돼요. 모든 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공박, 경솔, 무경험 어차피 나오잖아. 나 들어봤어. 공박 꼭 돈만 급한 거야? 아니요. 저포한테 쫓기니까 아들이 다칠까 봐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급한 거 또 공박이겠지.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쯤 기출을 4번 나왔어요. 여기서 공박이란 경제적 공박만을 의미한다. 액수. 마음적으로도 급하지.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을 저 폭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급하지. 돈도 급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급하고 다 포함된다. 이해하면 되는 거야. 민법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울 게 있고 이해할 게 있어요. 이걸 잘 갈라치기를 잘해야지 덜 힘들게 공부하면서 점수는 잘 나와요. 모든 걸 외워서 해결했다. 민법은 그러면은 본인만 힘들어요. 본인만 힘들고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 왜? 모든 걸 외우려고 하니까 우리 뇌는 한계가 있잖아요. 2차 과목은 엄청나게 외워야 돼요. 거기는 안 외우면 못 맞춰. 하지만 민법은 굳이 안 외워도 이해만 제대로 해버리면 굳이 안 외워도 OX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2차 우리 법 4가지 과목하고 좀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가급적 민법을 이해하려고. 저도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열식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이해되도록.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거든. 억지로 안 외워도 되고. 그래서 이런 항상 사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요. 안 헷갈리고 나중에. 돈이 급하고 경제적. 조폭이니까 아들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공박 포함되겠지. 그럼 절대 안 헷갈려. 이런 거. 역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요. 불공정은 이 정도 맛만 보면 돼요. 자, 어디를 밑줄 긋느냐. 의에서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제 104조죠. 조문 제목 봐봐요. 104조죠. 그래서 이딴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조문 안 나오는데 교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드릴게. 제 104조는 제 103조의 예시조항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우리 시험쯤 이렇게 안 떠. 그냥 거기다 103조가 반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다 그냥 쓰세요. 불공정은 반사회에 해당. 그렇게 이해하고 이건 외워줘야 돼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해당. 그렇게 추가로 필기를 해주세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 단지 대부분 판례로서 인정되는 반사회가 아니라 법 조문으로까지 해놓은 반사회.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반사회 법률행위다. 거기에 별 하나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 요건 오른쪽 갑니다. 객관적 요건으로 동그라미 1번 있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라. 자, 어디에 밑줄 치느냐. 급부 밑줄, 반대급부 4글자 밑줄, 현저한 불균형 밑줄. 그렇지. 10억짜리 땅을 1억 그렇게 적으면 돼요. 급부는 10억, 반대급부는 1억. 현저한 불균형이 있겠네. 밑줄 치고 별 하나. 그 다음 주관적 요건
피해자란 말 나오죠? 갑이에요. 이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피해자 아버지 갑에게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밑줄 공박, 밑줄 경솔, 밑줄 무경험. 법에서 요구한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이 외우라는 게 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공부 많이 하면 외워져요. 이런 거. 이 파트 워낙 중요하니까 외워두면 좋아요. 공박, 경솔, 무경험.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공박, 급박한 공공이에요. 급박한 공공. 우리 시험은 급박한 공공 이런 거 안 나오고, 반드시, 자, 거기에요.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아. 경제적 밑줄, 정신적 밑줄, 심리적 밑줄. 즉, 경제적 공박,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공박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 공박은 경제적, 돈이 급하죠? 경제적으로도 급하고 정신 심리적 공박도 다 공박으로 봐요. 경제적 공박에 한정된다 하면 X. 경제적 공박에 한정되지 않아요. 여기 별 2개 들어가요. 경제, 정신, 심리 다 공박으로 봅니다. 별 2개. 오케이. 맨 밑에 3번. 폭리자, 을이죠. 상대방 나쁜 놈. 이놈이 피해자 갑의 사정을, 즉 사정은 공박, 경솔, 무경험, 급하다는 사정이에요. 이 주관적 사정을, 자, 밑줄 합니다.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그대로 밑줄. 반드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거기까지 있어야 한다. 여기가 별 2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 갑, 아버지의 급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이 나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이 돼요. 그래서 별 2개. 얘들이 시험에 다 기출 3번 이상씩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자, 이제 나머지는 1월에 할 거예요. 1월에. 다음 페이지 보죠. 효과,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다. 무효의 동그라미. 항상 효과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니까 불공정도 당연히 무효로 보겠죠. 무효.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법률행위 해석은 안 중요해요. 나중에 어표시 무해의 원칙, 그거 한 3월쯤에 할 거예요. 그것도 자주 나온 것도 아니고 한 7년에 한 번 나온 애라 나중에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부터 이제 의사표시로 갈 거예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법률행위 동네예요. 법률행위 첫 번째 동네. 이제 우리 2문제 한 거예요. 2문제 해당되는 거. 법률행위 동네 가장 중요하죠. 목적. 이건 외워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이거 외워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반사회 불공정.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은 만만 봤어요. 만만. 1월 달에 많이 중요한 거 별 3개짜리 막 할 거고요. 좀 어려운 것은 3월로 넘겨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저는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할 거예요. 1월 달은 종류 요건 이제 이런 거 안 해요. 1월 달은 중요한 거 위주로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걸 평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입문 때 했던 것은 기초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월, 3월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갈 거예요. 중요한 거 위주로. 물론 기초를 위해서 해야 될 파트는 가볍게 터치하고 가죠. 그래서 결국은 얘를 아느냐 모르냐예요. 나머지 종류 이거 5년에 한 번씩 나와. 요건은 전체 흐름에서는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입문에서는 하지 이제 나중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의사표시에서 할 거고 다 커버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나가. 1월달. 그래서 1월달을 기대하세요. 입문은 가볍게 쭉 한번 스크린하는 단계. 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 쌓는데 기초가 튼튼해야지 민법은 나중에 점수가 올라요.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막 외우죠. 계속 외워야 되고 헷갈리고 점수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민법은 2차 과목하고 달라요. 2차 과목은 덮어놓고 외우면 점수가 나오게끔 문제가 나와. 근데 민법은 안 그래요. 덮어놓고 외우죠. 그게 잘 외워지면 모르는데 잘 외워지지 않아요. 민법은. 그러니까 민법은 기초를 잘 이해를 잘 시킨 상태에서 풀어가야 돼. 억지로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풀어가면 굳이 안 외워도 OX가 골라지고요. 안 헷갈리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60점 이상 합격 점수가 푹 나와요.
우리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가면 돼요. 하나하나 단계 밟아가면 나중에 점수 잘 나와요. 저한테 배우신 분은 점수가 잘 나와요. 왜 잘 나온 줄 알아요? 안 헷갈려. 억지로 안 외워도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시간 그렇게까지 억지로 안 외워도 우리 목적은 뭐예요? 답 고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 중요한 거 안 해요. 안 중요한 거 그것까지 할 시간 없다니까. 별 3개짜리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걸 제가 계속 얘기해 줘.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잘 안 나오는 거 3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할 필요 없어. 나올 확률도 없고 나와도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지문이라고 해요. 정답 지문은 3번에 박아놓고 1번, 2번에 이상한 판례 넣어놔. 처음 들어본 거. 응? 무시해도 돼요. 정답은 열심히 공부한 별 3개짜리 3번이나 4번에 팡 박혀 있어요. 그럼 1번, 처음 들어봐. 넘어가. 2번, 처음 들어봐.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파트에 정답 지문이 4번이 딱 박혀 있으면 그게 정답하고 딱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1년에 끝내려면 양을 늘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양을 어떻게 안 늘리는데요? 선생이 해줘야지, 선생이. 그래서 여러분도 예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 혼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서는 반이 안 해도 될 거예요. 시험 60점, 80점 하는데 반이 아무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이제까지 30년 난 모든 기출이 다 반영된 기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절대 책 읽지 말아요. 혼자 괜히 고생만 하고 오히려 역효과 나요. 왜? 그 시간에 차라리 별 3개짜리를 5번 해요. 읽을 시간에. 아셨죠? 그래요. 10분간 쉬고 의사표시 갈게요.